야마시타 금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45년 9월, 악명 높기로 소문이 자자한 야마시타 도모유키 장군의 지휘 아래 제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은 그동안의 여러 나라에서 약탈했던 금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약탈된 재산에는 은행, 박물관, 사유재산, 심지어 아시아 전역의 종교 사원에서 가져온 귀중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일본의 전쟁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원래라면 일본 본토로 이송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에 의해 모든 해상 루트가 저지당하게 되었고, 필리핀에 있었던 보물들을 동굴에 숨겼고 다이너마이트로 봉인했습니다. 또한 바다에도 수많은 보물들을 숨겼다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긴노유리 프로젝트. 루손 섬 일대 험준한 산악지대에 175개의 동굴과 터널을 파고 금괴를 은닉하는 작업에 동원된 여럿의 기술자들은 모든 보물들을 숨기는 작업이 끝나고 가장 많은 보물이 있다는 8번 지하 터널에서 송별 파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보물 위치에 대한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본군들이 설치해둔 다이너마이트 폭파로 인해 기술자들은 보물과 함께 생매장되었습니다. 야마시타가 남긴 곳은 총 육지 132곳, 바다 34곳. 이후 전쟁의 패망으로 인해 야마시타는 전쟁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946년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끝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 숨겨진 보물의 위치는 그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죠. 몇 년이 흐른 후 이를 발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물쇠 제조공이자 보물 사냥꾼인 로저 록사스는 평일에는 자물쇠 제조공으로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보물을 찾아 헤맸다고 하죠. 그 후 보물 지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961년 록사스는 수도문 끝에 보물의 추정 위치에 대한 지도를 그린 전 일본 군인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록사스는 전쟁 중에 통역사로 일했던 현지인을 통해서도 이것이 보물 지도임을 확신했죠. 하지만 야마시타의 금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약 10년이 흐르게 되었고 1971년 무렵 록사스는 바기오 종합병원 근처의 국유지에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대략 이 지역을 7개월 동안 수색하게 되었고 밤낮 없이 수색을 하며 땅을 판 결과 록사스는 마침내 지하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죠. 지하동굴 안에는 칼, 소총, 그리고 일본 군복을 입은 유해가 있었고, 이후 몇 주 동안 굴을 더 탐사한 후 록사스는 두께 약 3m의 콘크리트 벽을 발견했습니다. 벽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등의 긴 노력 끝에 거대한 황금불상과 수백 개의 큰 금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황금불상의 무게는 약 1톤이며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죠. 록사스는 황금불상과 몇 개의 금괴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장비를 갖추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도록 입구를 다시 막았죠. 그런 다음 록사스는 금을 거래하기 위해 3명의 금 거래상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록사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구매자 중 한 명이 당시 집권한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하였습니다. 황금의 순도를 확인한 후 록사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황금 불상을 찾은 지 2달이 지났고 어느 날 군인들이 그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록사스가 만났던 그 부하도 있었죠. 예상한 것과 같이 황금 불상, 금괴 등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며칠 후 록사스는 당국의 급습을 보고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였죠. 또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록사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당시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통제했습니다. 그러자 록사스는 언론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문의 첫 페이지에 실렸고 모든 주요 방송에서 이를 다루었죠. 하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는 잘못된 사실이며 또한 금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1971년 5월 18일 록사스는 가족과 대중에게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한 3명의 남자가 록사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협상을 위해 그를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협상이 아닌 협박을 위한 것이었죠. 금에 대한 값을 이미 지불했다고 하는 거짓 진술과
증명서를 쓰게 하기 위함이었죠. 록사스는 처음엔 모든 요구를 전부 거부했지만 지속되는 고문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의 납치범들은 더 많은 보물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그를 고문했지만 록사스는 더 이상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방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록사스가 자물쇠 제조공이었던 것을 말이죠. 록사스는 화장실 안쪽에 잠긴 작은 통로를 통하여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하였습니다. 록사스와 그의 가족은 필리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로 피신했습니다. 이후 마르코스는 수소문하여 벤 발모레즈라는 사람을 찾았는데요. 이 남자는 그 당시 일본 장교의 신임을 얻어 생매장당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후 마르코스가 보물을 모두 챙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필리핀 국민들은 1986년에 마르코스를 추방하였고 그 후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도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와이로 갔는지는 의문입니다. 엄청난 금괴들을 미국에게 주었고 그것을 정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등의 음모론과 의혹이 많습니다. 당시 마르코스의 자산 가치는 전체 필리핀 재무부의 가치를 초과했다고 하였죠. 그의 아내 이멜다 마르코스는 그의 재산의 대부분이 야마시타의 보물이라고 말하였죠. 또한 남편이 나머지 보물들을 루손섬 북쪽 그의 집의 벽을 포함한 여러 곳에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록사스는 마르코스의 재산을 고소하였고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록사스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증인들과 수많은 자료가 있었기에 재판은 이루어졌고 이후 하와이 대법원은 22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400만 달러로 감소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140만 달러만 지불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지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록사스, 정말 아쉬움이 남는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6월 필리핀 민다니오 섬에서 엄청난 금괴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야마시타의 금괴에 대한 증거는 더욱더 명확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보물 사냥꾼들이 필리핀에서 금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약탈했던 금괴와 보물들, 과연 나머지의 금괴와 보물들은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